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걸 보고 이게 왜 발생했을까 한 단계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뭐 수정을 한다거나 이런 걸 이제 고민하고 내 이 지식 영역을 넓혀가는 개발자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개발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하다는 개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일 잘한다는 개발자라고 하면 코딩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요. 그게 일 잘하는 개발자를 정의한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코딩을 잘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거기 시작이고요. 중요한 것 같고요. 코딩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코드를 읽는 사람을 항상 생각하면서 코드를 쓰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는 한 번 쓰이긴 하지만 사실은 읽히는 횟수는 훨씬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쓸 때 시간을 조금 더 쓰고 하는 게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훨씬 이제 이득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개발의 3대 난제 중에 하나가 뭐 변수명 짓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변수명을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이 코드를 읽는 사람이 이제 그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코드의 구조를 어떻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만들 거냐, 또는 내가 여기서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 때 코드로 이제 나타낼 텐데 그거에 대한 컨텍스트가 잘 드러나는지,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개발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요구사항의 변경이 생길 거고, 이럴 때 이제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읽는 사람이 이제 겪어야 될 그쵸.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이제 고민하면서 코딩하는 개발자가 일 잘하는 개발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개발자들은 다 느끼셨을 텐데 살인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거 뭐야? 가끔씩 이제 그게 자기 코드일 때도 있고요. 네.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한 그 얘기를 이제 농담으로 뭐 하기는 하지만 이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칼 맞을 짓은 안 해야지 하면서 이제 그런 신경을 많이 쓰고요. 일을 할 때 얼마나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나,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버그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도 어떤 사람은 이 버그가 있을 때 그 현상을 없애는데 좀 치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고치면 문제가 안 나네? 그리고 이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걸 보고 이게 왜 발생했을까 한 단계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뭐 수정을 한다거나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학습도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데이터베이스가 느려졌어.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그 검색해 보니까 뭐 인덱스를 달면 뭐 빨라진다. 이래서 인덱스를 달았더니 빨라졌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멈추는 개발자도 있고요. 여기서 그럼 인덱스를 달다고 무조건 좋은 건가? 이걸 달았을 때 혹시 뭐 안 좋은 점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하고 내 이 지식 영역을 넓혀가는 개발자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개발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효과적으로 일을 하려면 어떻게 일을 해야 하나요?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이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일이고, 저도 옛날에는 이제 내가 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 뿜뿜 해가지고 살다가 이 협업, 앞으로는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구나. 네. 같이 어떻게 잘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PM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같이 일하기 좋은 개발자가 어떤 개발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예측 가능한 개발자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PM은 아웃컴을 만들어내야 되고 일정에 대한 고민도 항상 하게 되거든요. 내가 지금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게 얼마 걸린지에 따라서 우선순위들도 다 바뀔 수 있어요. 개발자가 이제 얘기를 해주겠죠. 뭐 이거는 이만큼 걸릴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어떤 개발자는 계속해서 이제 놓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개발자는 어떻게든 이제 만들어 와요. 그런 일정 예측하라 그러면 사실은 완벽하게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양궁 선수가 이거 쏘는 것만 딱 잘하면 되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거든요. 뭐 바람이 부는 것도 이제 변수에 담아두는 거고, 어떨 때는 뭐 관중들이 이제 방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핑계가 되질 않잖아요. 네. 이 일정 산정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스스로의 기준을 맞추는 거에 항상 목표를 두고 이제 움직이면 PM이 바라봤을 때 같이 이제 일하고 싶은
개발자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 공유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개발자가 하는 일들이 아무래도 기술적인 거다 보니까 PM분들이 이해하기는 좀 힘들 부분이 있어요. 계속 안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 어떤 변수가 발생을 해서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아 라고 하면 빨리 바로 이제 공유를 하는 게 이제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M으로서 어떤 개발자들과 일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잠깐 끼어들어 보면 네네. 어때요? 어떤 개발자가 좋아요? 네, 조금은 더 저는 로우 레벨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같이 일하고 싶은 개발자는 문제를 같이 공감해주는 개발자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나는 개발하는 게 재밌으니까 우리가 뭘 만들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목표가 뭔지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라는 엔지니어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 좋은 솔루션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이 문제 공감부터 같이 돼야 되는데 네, 그거에 아예 관심을 끊으면 조금 같이 일하기가 어려워요. 솔루션은 개발자가 제안해 줬을 때 훨씬 더 좋은 솔루션들이 많이 나올 때들이 많거든요. 그 비즈니스적인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공감해 주는 개발자, 저는 그쪽으로 추천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일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의외로 개발자분들마다 개발 끝났어요 라고 말하는 시점이 굉장히 상이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개발 끝났어요 라고 했을 때는 뭐 내가 할 건 다 끝났어요 인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QA나 배포가 다 끝났어요 인 분들도 계셔가지고 저 완전히 비개발자이고 프로덕트 팀과 오래 일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알아듣게 설명해주는 약간 의사 선생님 같은 건데 내가 어디가 아픈지 뭐가 문제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발자가 되게 좋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개발자는 어쨌든 같이 일하고 나서 뽑는 건 아니잖아요. 면접 보고 뽑는 거니까. 이 면접 과정에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2시간, 뭐 1시간 이제 면접해서 네. 파악하는 건 저는 진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과제 같은 것들이 어떤 면에서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같이 일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했을 때와 최대한 이제 비슷한 상황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저희는 이제 과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내가 실제로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라든지, 그러니까 가독성이 얼마나 좋게 돼 있냐 이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요. 버그 없는 코드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닛 테스트를 작성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서비스가 데이터가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트래픽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또 뭐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미리 이런 부분들은 내가 고민을 해서 이렇게 풀었어요 라고 해놓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응하면 또 좋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이제 내가 똑같은 과제를 해도 결과물이 그 완성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좀 판단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버즈빌은 과제를 시니어 개발자 분들에게만 이제 요청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이제 주니어 개발자들도 과제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 코딩 테스트라고 부르잖아요. 코딩 테스트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내부적으로? 코딩 테스트는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직접 푸는 그런 유형의 이제 코딩 테스트도 있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라이브로 코딩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에서 하는 건 사실은 그런 사이트들 가가지고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미디엄 수준의 이제 과제들이 주로 많이 나가고, 기술 면접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코딩 같은 경우는 사람 앞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더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지 수준의 과제들이 좀 나가고, 대신에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제 가독성 있는 코드, 그리고 뭐 변경에 이제 열려 있는 코드를 만들 거냐 이런 걸 보려면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좀 지저분한 코드를 하나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리팩토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코딩 테스트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의도적으로 코딩 테스트 안 보는 기업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필수인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하나요? 전 정말 1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질문할 수 없는 게 정말 죄송합니다. 코딩 테스트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일단 많이 풀어보는 게 진짜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두 문제씩은 계속해서 그런 코딩 이제 문제 푸는 사이트에서 풀어보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인터뷰를 하면서 같은 문제를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이 사람은 어떻게 풀고 저 사람은 어떻게 풀고, 근데 이거를 진짜 수십 번 보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 푸는 방식 다양한 걸 보고 하면서
이해도가 좀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 같은 것들이 음. 조금 더 이제 머리에 각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이제 풀었던 문제를 계속해서 그냥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수준이 될 때까지 코드가 너무 지저분하면 그게 다음번 풀 때는 간결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반복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리팩토링에 대한 이제 연습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오는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얼마나 이제 빠르게 내가 구현할 거냐 네. 여기에 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코드가 좀 지저분해요. 그것만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래서 네. 참 읽기가 힘들 때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따로 훈련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프로젝트를 할 때 만들었던 이제 코드들을 한 번 더 리팩토링 해본다거나 아니면 똑같이 아까 알고리즘 테스트에서 풀었던 문제를 다시 리팩토링 해서 잘 만들어 보는 거 이런 걸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개발자가 결국에는 기술직이잖아요. 그리고 기술직에게는 굉장히 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커리어 패스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비단 개발자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직도 뭐 계속 엔지니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니저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통 개발자들의 커리어 패스는 어떤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나요? 아마 흔히들 다 알고 계실 텐데 관리자 트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기여자 트랙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는 다들 뭐 시간이 지나면 난 이제 코딩 안 하고 관리자 트랙 무조건 네. 밟아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그래서 버즈빌 이제 내에도 찾아보면 관리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개발 쪽에 좀 포커스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고요. 관리자 트랙을 이제 밟는다라고 했을 때는 팀 내에서 PM 리드가 있고 이제 엔지니어링 이제 매니저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기술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팀 멤버들의 성장을 이제 돕는다거나 이런 일도 하게 되고 또 이들에 대한 퍼포먼스 리뷰라든지 아니면 뭐 원어원을 하면서 뭐 개인적인 고민도 들어보고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피플 매니징에 대한 역할도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트랙이 있고요. 직무에 대해서도 그 개발자들이 풀스택 개발자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의 경험의 폭을 더 넓히고 싶다 이런 니즈를 가지고 있는 개발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서버를 예로 들면 이제 서버 백엔드 개발자가 있고 AWS 인프라 같은 그런 클라우드 쪽에 또 관심을 가지는 데브옵스 엔지니어들도 있고 또 데이터 쪽에 관심이 많다. 그럼 데이터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원한다라고 하면 직무를 이제 변환을 해서 또 거기서 이제 경험을 해서 내가 좀 더 다양하게 아는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버즈빌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거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그런 실제 케이스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데 갑자기 다른 걸 하겠다 그래. 그러면 약간 좀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퇴사를 하고 다시 입사를 한 거다. 사실은 그때는 내가 뭐 다른데 직무 이동 못해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가는 팀에 대해서는 너 못 나가 이렇게 얘기 못 하고요. 또 반대로 사실 받아들인 팀의 입장에서는 다시 들어온 거면 인터뷰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받는 쪽 팀에서 이제 원하냐가 중요한데 회사 안에서 충분히 성과를 잘 낸 분이라고 하면 그 직무에 대한 경험이 그쵸. 뭐 조금 부족하더라고 하더라도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 뭐 대부분은 이제 같이 일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직무 이동을 해서 커리어 패스를 또 내가 탐색해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문득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버즈빌 개발팀의 구조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떤 구조로 짜여 있나요? 개발팀 같은 경우는 제품팀 안에 소속이 따로 돼 있어서 개발만 하는 조직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따로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제품팀 안에는 PM이 CEO, 미니 CEO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직이 작은 이제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뭐 PM이라든지 클라이언트 개발자라든지 서버 개발자, 뭐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다 같이 그래서 하나의 이제 목적을 두고 이제 같이 일하는 방식으로 돼 있고요. 공통적으로 좀 필요한 어떤 기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대표적으로 인프라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또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뭐 보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각 팀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쵸. 이제 너무 비효율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인프라 조직이 있고 그 조직 안에 이제 데브옵스, 데이터 엔지니어, 뭐 시큐리티 또는 QA 이런 그룹들이 이제 따로 있습니다. 몇 가지 트랙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버즈빌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트랙은
어떤 트랙인가요? 인기 인기 있는 트랙. 요즘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트랙? 네. 제가 봤을 때는 남의 트랙 다들 그러니까 다른 쪽에 관심이 좀 있지 않나. 내가 못 가본 길. 예를 들면 이제 서버 개발자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고 싶다. 그쵸. 근데 그러려면 이제 인프라를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데브옵스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데브옵스 이제 엔지니어 분들은 보면 내가 인프라는 다 할 줄 아는데 코딩을 할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래서 난 서버 개발자도 좀 해보고 싶어. 뭐 이러기도 하고요. 뭐 클라이언트 하셨던 분들은 이제 반대로 뭐 또 서버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서버 해보신 분들이 클라이언트 해보고 싶다. 서로의 그 선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다양하게만 퍼지는 것만 얘기해 주셨는데 깊게 파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 네. 결국에는 우리가 팀 구성할 때 투피자 팀이라고 하잖아요. 한 8명 정도 맞아요. 투피자로 다 네. 먹을 수 있는 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 팀이 진짜 미션을 다 도달하기 위해서 절대 스페셜리스트 8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2~3명 정도는 꼭 제너럴리스트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여러 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팀 안에 있어야 되는데 팀을 옮기지 않더라도 여러 역할들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 안에서 스페셜리스트로서 뭐 ML이 됐건 백엔드 엔지니어링이 됐건 심지어 되게 로우 레벨로 그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그 랭귀지 자체를 파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뭐 인기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각각 워낙 다른 선택들을 하다 보니까 예, 인기라고 할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